자, 그 다음에 이제 야외에서 늑대가, 늑대의 흔적. 근데 한국에서는 그 늑대의 흔적을 구별하는 법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늑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늑대가 사는 곳에 가면은 일단 흔적을 봤을 때, 흔적을 봤을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첫 번째 뭐가 됩니까? 발자국. 예, 발자국입니다. 어떤 발자국을 봤을 때 이런 형의 발자국이 있고 또는 이런 형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걸 보고 한 종을 알 수는 없지만 고양이과 동물인지 고양이과입니다. 이과인지 개과인지 분류군 과단위로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 고양이과라고 알게 되면 크기 치수로 따져가지고 이게 호랑이냐, 표범이냐, 스라솔이냐, 살쾡이냐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큰 틀로 봐서는 고양이과 동물인지 개과 동물인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봤을 때 지금 늑대를 이야기하니까 개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 가지고 보면 이 발자국이 있습니다. 또 야외에 나갔는데 이런 형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자, 고양이과 동물인데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왜 발톱 자국이 없을까요? 사냥을 안 하고 걸어다니니까. 사냥을 안 하고 걸어다니니까 보다 일단 고양이를 보면은 발톱이 안 보입니다. 일단 발톱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발자국에 발톱 흔적이 없는 거죠. 반대로 개과는 자, 개발자국입니다. 개발은 발톱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나와 있고 뭐 집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나와 있죠. 고양이과 동물은 그게 사자든 호랑이든 뭐 그저 집고양이든 간에 발톱 홈만 있습니다. 홈만 있지 발톱은 보이질 않습니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발톱 집 홈만 있습니다. 그래서 개과는 평상시 걸을 때 늘 발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발자국에 이 발톱 자국이 필수적으로 찍힌다는 거죠. 찍히는데 고양이과 동물은 특정한 시점 아니면은 발톱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특히 더 하고요. 그러니까 발톱 자국이 안 생기는 겁니다. 발톱 자국이 없으면 고양이과 동물이고 있으면 개과 동물인 거죠. 개과 동물인데 그러면 언제 발톱 자국이 나옵니까? 발톱이 나옵니까? 고양이과 동물은. 예, 첫 번째 사냥입니다. 사냥할 때, 두 번째는 이제 경쟁자하고 싸울 때, 아니면은 천적한테 이제 몰릴 때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고양이과 동물의 특징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발톱을 숨길 수 있다. 이게 특징이다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고양이과 동물은 발톱을 숨기는 게 아니고 숨긴 발톱을 드러낼 수 있다가 오히려 더 맞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 소모 안 하고 편안하게 있을 때 발톱이 들어가 있고 내가 필요할 때는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힘을 줘야 이 발톱이 나오는 겁니다. 집고양이를 예를 들어 가지고 관찰하면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24시간이죠. 기준으로 봤을 때 발톱을 드러낼 때는 24시간 안에 단 5분도 안 됩니다. 집고양이 입장에서 5분도 안 되지. 한 1분 될까요? 왜? 발톱을 쓸 일이 없습니다. 쓸 일이. 발톱관리 할 때밖에 없죠. 그러니까 발톱을 드러낸다는 거는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톱을 드러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게 맞는 거죠. 왜? 발톱을 넣어놨을 때가 편안한 자세고 늘 넣어놓은 상태에서 있으니까요. 사냥을 하는 호랑이조차도 24시간 안에 발톱을 드러내는 거는 단 몇 분에 불과합니다. 단 몇 분에 불과하죠. 자, 이 이제 발자국을 봤을 때, 개과입니다. 발가락이 4개입니다. 개도 발가락이 사실 앞발은 5개가 있습니다. 고양이과 동물도 5개가 있는데 발자국에는 왜 4개밖에 안 찍힐까요?
5개인데. 자세히 보면은 앞발 기준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달려 있습니다. 지면이 여기라면. 또 고양이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앞발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발가락이 지면에 닿지 않기 때문에 발자국에는 찍히질 않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게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 이 객과동물 이놈을 봤을 때 이놈과 마찬가지나 보면은 엄지손가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바닥에 안 찍힙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접고 대보는 겁니다. 대보면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뭐냐면 새끼손가락이 가장 짧습니다. 사람이 엄지손가락이 제외하면 새끼손가락이 가장 짧은데 동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가장 짧죠. 그러면 새끼손가락을 대보면은 이건 오른쪽 발이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오른쪽 발이고요. 그렇게 오른쪽 이 발자국 둘은 오른쪽 발자국이 찍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객과동물을 보면은 뭐 몽골을 가든 이런 형태입니다. 몽골을 가든 카자흐스탄을 가든 미국을 가든 문제는 뭐냐면은 인가 근처에 이런 발자국이 있으면 늑대일 수도 있고 개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과학으로는 개와 늑대 차이를 구분하기가 육안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 알래스카라든가 캐나다 아예 인가가 없는 곳에서는 이 발자국을 보면 100% 늑대인데 늑대도 있고 인가 주변에 개도 많은 곳에서 가면은 이 둘 사이를 구별을 못 합니다. 왜? 똑같으니까요. 또 다만 그 지역에 뭐 조그마한 말티즈처럼 애완견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크기 차이를 봐가지고도 금방 티가 나지만은 뭐 세퍼트라든가 아니면 시베리안 허스키가 거기 산다 그러면은 그놈하고는 늑대하고 발자국은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다만 인가가 여기에 있고 이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1km, 2km 벗어난 숲속에서 발견됐다 하면 늑대가 맞는 거죠. 왜? 개는 어차피 주인 없는 개라도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나 사람의 그 부산물에 의존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깊이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똥입니다. 흔적 봤을 때 똥인데, 늑대똥하고 개똥, 이것도 이 늑대가 많고 개가 많은 곳에서는 똥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늑대똥은 개똥에 비해 가지고 속에 다 뼈하고 털밖에 없습니다. 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들은 동네에서 이것저것 주워 먹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하면 고춧가루도 발견될 수 있고 비닐도 발견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잡동사리가 나오는데 늑대는 거의가 아니고 다죠. 발굽이라든가 아니면 뼈라든가 털 이걸로만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늑대들은 이 똥을 아무 데서나 개하고 다릅니다. 아무 데서나 누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늑대똥이 자주 보인다는 것은 즉 어떤 이 평면을 봤을 때 캐나다다 치면 사람이 안 사는 캐나다다 치면 이쪽 A라는 늑대 무리가 있고 B라는 늑대 무리가 있습니다. 서로가 경쟁 관계입니다. 사실은 서로가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이 사람하고 달리 무슨 청량을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무리가 짓는 이 행동권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똥이 자주 눈에 띈다는 것은 행동권의 가장자리, 이웃 무리하고 겹치는데 똥을 자주 배설해 놓습니다. 왜냐? 이 똥과 오줌을 배설하는 이유는 그것도 드러내놓고 숨기지도 않고 드러내는 이유는 웬만하면 사실은 신호를 보내가지고 우리도 건재하다, 너네도 건재하지 우리끼리 다툼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오히려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 똥도 신선한 똥이 계속 노출되고 보이고 이쪽 팀도 보이면은 서로가 긴장 관계가 돼가지고 서로 영역을 침범을 안 하는 거죠.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똥이라는 의미는 이 속에 이 정보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정보가 담겨 있는 뭐냐면은
이 구성원 전체 정보도 담겨 있고 서로가 냄새 맡으면서 암수 구별도 가능합니다. 또 암컷 같은 경우에 지금 몸 상태, 지금 발전기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이 구성원들이 냄새 맡고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늑대 같은 경우는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개가 늑대로부터 나왔는데 또 이 개들은 사람과 가장 친한 가축입니다. 또 가축이 될 수 있었던 게 사회 행동 때문에 가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뭐냐면은 조직 리더한테 복종하는 조직적이고 이런 그 행동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그 계량이 됐고 또 주인을 철저하게 따르는 겁니다. 그 늑대도 이제 늑대도 보면은 자기 영역성이 확고합니다. 확고하지만은 이 늑대가 개로 변하면서 이제 영역성이 거의 희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풀어놓고 제3세계에서 한국은 지금 그런 데가 이제 없지만 제3세계에서 개를 풀어놓고 그 기르는데 보면은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자기 땅 이런 게 없이 뭐 특별하게 이제 구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자기 영역이 확고합니다. 확고한데 이미 이제 개로 변했습니다. 개로 변했는데 고양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차이가 납니다. 둘 다 사람에 의해가 개량이 됐지만 고양이는 아직도 영역성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자기 땅이, 즉,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사를 가거나 해가지고 새로운 땅에 가면은 얘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당분간 정신이 없다는 거죠. 없는데, 이제 개는 영역성을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개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건 뭐냐면 주인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리더하고, 밥 주고 나를 이끌 알파 늑대, 알파 개하고 헤어지니까 그걸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량된 개 입장에서는 주인이 툰드라를 가든 남극을 가든 주인이 데려가면 안심을 하고 어디든 따라가서 삽니다. 사는데 고양이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고양이는 아무리 자기한테 그 주인한테 애살답게 몸을 보여도 사실은 주인이 이제 고양이한테 다가가 가지고 문 열고 이제 퇴근해 가면은 그렇게 이제 매달리지만은 고양이 입장에서는 주인이 왔다고 생각 안 합니다. 동료 내지는 내보다 하급 단계가 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개는 철저하게 주인이 왔다고, 즉 자기를 거둬 먹이를 뿐만 아니고 늑대로 치면 알파 늑대가 왔다고 그렇게 대우를 하는 겁니다. 대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반기는 이 표현 방법 자체가 다른 거죠. 개는 거의 환장을 합니다. 넘어가려고 그러죠. 고양이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죠. 그 차이가 이제 영토성이 남아있느냐, 그게 없느냐인데, 그만큼 개가 사람보다, 고양이보다 개가 가장 사람하고 밀접하고 친한 존재인데, 여기서 하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욕을 하면은 왜, 그러니까 국어사전을 찾아서 접두어 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칭찬 하나도 없습니다. 개새끼부터 시작해, 개차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생을 해도 왜 또 개고생입니까? 그냥 고생이면 되는데 다 접두사 개 붙으면 이게 다 욕입니다. 욕이라는 거죠. 개가 그렇게 사람하고 친하다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더 심합니다. 이 욕이. 외국보다. 그 이유는 이 개가 억울한데 이게 원래부터 우리가 개를 이렇게 천시하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초복이나 복날 가까워오면 항상 나오는 게 이 개고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보신탕 논쟁이 벌어지는데 외국에서, 즉 유럽에서 한국은 아직도 미개한 나라다. 보신탕을 먹고 개고기를 먹는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남의 나라 식생활까지 간섭한다고 발끈을 하죠. 하면서 이제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칼럼을 씁니다. 칼럼을 쓰는 중에 하나가 개고기 문화는 우리 전통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개고기를 먹는 게 전통이라고 치면은 조선시대 때까지만 우리가 전통이고 조선시대 이전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조선 이쪽은 우리 전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까지는 우리 개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국가인데 개를 어떻게 먹습니까? 왕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평민들 다 개를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는데, 물론 항상 예외는 존재하죠. 아주 천민 중에는 개를 숨어서 잡아먹을 수 있을 망정, 대중적으로는 개를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는데, 6.25 국가 조선으로 바뀌면서 개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기 시작한 게, 일단, 이게 6.25가 중국에서 들어온 거고, 중국이 개고기에 관한 왕국이었습니다. 공자도 개고기 매니아였습니다. 그렇게 개를 좋아했고, 그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6.25가 그 장유 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녀 7세 부동석, 물론 조선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연려각을 세우고 남녀 7세 부동석은 아니었죠. 이게 이제 그 명나라가 청나라로 바뀌고부터 시작해 그걸 강화시킨 거죠. 우리나라에서 강화시켰는데 6.25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가축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에서 가축 문화가 발달도 아닌데 소 있죠. 돼지 있죠. 돼지도 숫자가 안 많았죠. 앞마당에 그저 씨암탉 조금 돌아다니죠. 염소도 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가 있었는데 이 개는 뭐냐면은 소는 지금 옛날에는 더 애지중지했습니다. 우리가 소라는 동물은 정말로 수도작, 그러니까 농사만 짓는, 논농사만 짓는 입장에서 소는 지금의 트랙터고 경운기고 또 거기다 그런 생산까지 해주는 퇴비 생산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집안의 하나의 기둥이죠. 돼지, 고기는 좋아했지만 돼지 이것도 굉장히 귀했습니다. 이유는 돼지는요, 발굽동물이지만 잡식동물이지만 발굽동물입니다. 돼지는 소나 염소처럼 되새김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새김을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량의 녹말을 줘야 살을 찌울 수 있습니다. 풀로서는 못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돼지를 키우면 어떻게 되냐? 잘 사는 집안이어야 돼지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배합 사료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정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 집이라야 돼지를 키울 수 있었죠. 오죽하면 제주도에서 똥으로 키웠겠습니까? 녹말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요즘 닭처럼 알이나 많이 낳나요? 덩치나 크나요? 오죽하면 사위가 오면 씨암탉 잡는다. 그만큼 줄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축이. 만만한 게 개였죠. 개고기였는데, 6.25 세계에서 이 소나 돼지 이런 것들은 또 외양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가둬 키웠는데 개는 옛날에 다 풀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똥개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없으면 똥 주스 먹고 했는데 이 개를 지켜보면은 이 풀어놓고 키우다 보니까 사생활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개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가 크고 있는데 어쩌다 그 집에서 먹을 게 생겼습니다. 그걸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강아지들이 애미 무시하고 쓸어 먹으려고 개판인 거죠. 육의 입장에서는 정말 개판 아닙니까? 이게 장유유서 다 무너지죠. 특히나 뭐냐면은 개를 풀어놓고 키우다 보니까 동네 돌아다니면서 유학자가 애매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앞에서 짝짓기 하고 있습니다.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런 사생활을 자꾸 노출하다 보니까 모든 욕은 개로 가는 거죠, 이제. 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짝짓기 때 그렇습니다. 개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개가 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형제지간에도 짝짓기 하고 이걸 보는 입장에서 유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몹쓸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욕을 개로서 푸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사대부가들이 사실은 한 걸만 그 껍데기 벗기면 자기들이 다 사실은 개였거든요. 개였는데 쪽팔리니까 이제 개한테 다 이제 욕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개가 이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개가 욕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몽골도 개새끼가 큰 욕입니다. 큰 욕인데 다른 동물에 비해 가지고 늘 사람 앞에서 이 사생활이 노출되니까 거기서 나온 겁니다.